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 사단 임도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일기는요, 심신자유 처리건인데, 이 심신자유 처리건이 이제 당일에 경계를 당하여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했는지를 기재한 그런 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버스 안에서입니다. 네, 버스 안에서. 네, 경계 상황. 일정이 있어서 버스를 탔다. 이른 오후라 조용할 줄 알았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버스에 사람이 많았다. 버스 뒤편에 한 자리가 남아있어서 앉았다. 주변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두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탄 듯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아이들이 떠드니 계속 신경이 쓰인다. 소란해지니 이제 바로 뒤에 앉은 다른 두 분이 크게 이야기를 한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침이 뚫고 나올 것 같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된다. 요란하다. 네, 온전함 챙기기. 일단 끌리지 말고 먼저 온전함을 유지하자. 네, 마침 코로나로 인해 버스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대화를 하느라 듣지 못한 듯 정신이 없으시다. 12회를 분석해본다. 지금 나의 감정이 요란한 상태에서 대화를 작게 혹은 조금만 자제하시라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감정으로 인해 의도가 잘못 전달되거나 아이들도 있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버스 안은 계속 소란해지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혹시 모를 감염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취사하기입니다. 네, 12회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12회 분석을 바탕으로 일단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내 마음에 힘이 더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자. 일단 끌리지 말자.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내심 최대한 빨리 내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최근 친구와 버스 안에서 대화를 한 적도 있고 식당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많았다. 그 상황에서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행히 몇 정거장 가지 않고 바로 뒷분들과 아이들, 가족 모두 내렸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따뜻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어떻게 그 본문을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단중단회 때 기억으로 골랐는가, 그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이 본문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봄이 왔죠? 네, 오늘 보니까 추운 기건이 별로 없고 저도 난로를 안 피워도 괜찮을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지면 좀 풀어지죠? 예, 그리고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따뜻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죠? 너희 교당은 회장이 몇 명이니? 우린 2명이야. 예, 우리 양동 회장님이 청년을 잘 이끌고 있는데 더해서 서울교구를 이끌어갈 교구 회장으로 우리 윤성건 교우가 심사숙고한 교구 내 논의를 통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교구 임원이 올해 다 바뀌었어요. 예, 새로 바뀌면서 각 지구별로 지원을 받고 추천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구에 합력을 해야겠다 생각으로 우리 교당에서 그런 역할을 꼭 회장으로서만이 아니고 임원으로서 그런 공심을 발휘해서 교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청년회장단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윤성건 교우가 단연간 기획총무부랑 교화부랑 임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기획력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교구 얘기를 했고 교구에서도 이제 만나보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교구에도 복이고 우리 성건교우한테도 큰 복이 될 겁니다. 이제 2년 동안 임기 동안 이렇게 회장직을 할 텐데 회장을 안 해본 사람은 회장의 위치에서 보는 눈을 몰라요.
아무리 본인이 뭐 넓게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 있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죠. 일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동안에 신심공심을 점검하면서 열심히 나아간다면은 본인에게도 교구에게도 큰 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2년 뒤에 마칠 때 정말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진급했다 하는 윤성광 교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뿌리는 이제 안암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교구에서 우리 안암을 빼면 또 얘기할 수가 없죠. 같이 가는 우리 안암교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잘 해내리라고 우리가 응원의 박수를 한번 더 보내줄까요? 일기 감정을 해볼게요. 우리 임도훈 교우가 제목은 버스 안에서 왠지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죠? 그런 추억이 있나요? 버스 안에서의 추억이? 그 노래에서는 좋은 추억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경계가 되는 추억 을 얘기를 했습니다. 경계 상황이죠. 버스를 탔는데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신경이 쓰이죠. 침이 마스크를 뚫고 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고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란한 마음이 일어났죠. 그걸 그대로 기재를 잘 했습니다. 일기는 기재하는 거죠. 그 상황을 그대로 또 내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그때 이제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온전함을 유지하자 하는 이 수양의 마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죠. 생각해보자. 여기서의 시비를 판단을 해보자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란했으니까 이제 주로 어떤 마음이 나오죠? 비를 행하려는 마음이 나오겠죠. 온전하다면 이를 행하려는 마음이 나오겠지만 요란해지면 주로 비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해가 나올 것이다. 멈추자. 이런 연구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사를 했어요. 도원교는 어떤 취사를 했어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은혜로운 결과를 내기에 아직 내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했죠. 마음에 힘이 쌓였을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하자.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끌리지 말자. 다짐하고 창문을 조금 더 이렇게 열었어요. 공기가 잘 통하게. 좀 덜 들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를 했네요.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루어졌네요. 그 기도가. 좀 이따 바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란함이 극복이 되고 취사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적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마음 공부를 잘 한 것 같아요? 도원교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한 번은 겪어봤죠? 버스를 안 탄 사람은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본 사람은 아마 이런 비슷한 경계를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취사를 하세요? 이런 경우.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우리 재영교. 우리 공부할 때도 말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 재영교가. 단장지강 때. 그때 잘 경계를 극복했던 얘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재영교가. 얘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은혜로운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말했을 때 은혜롭지 않은 게 어떤 경우예요?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근데 입으로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는데 얼굴이 막 화가 났어. 막 전달이 돼 기운이.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한번 하자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로운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당황하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는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경계를 당하면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양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나를 돌아봐 그냥. 내 안에서 요란함을 없애는 것으로 계속 없애요. 들리면 또 없애. 그래서 내릴 때까지 계속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해졌으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도원교는 그렇게 돌렸어요. 돌려서 뒤에 이제 얼마 안 있다 결과까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잘 돌린 거예요. 수양으로 돌리는 거죠. 연구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연구로. 어떻게? 저 사람이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정말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예? 뜻이 있겠지. 정말 꼭 필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겠지. 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예. 심의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용인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겠죠. 예. 취사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말을 하는 거죠, 취사는. 말을 하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려버려, 그냥 내가. 그죠? 에이, 내려버려. 취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함을 챙겨서 해야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지만, 성격 따라서,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도 듣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주로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원불교 사람이라 그런가?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성가 모르겠는데, 성격 따라서 보통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못 참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고 또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예. 어떻게 얘기해. 그냥. 예. 얘기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 공부인이라면 여러분들은 3대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에 원만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수양으로만 하려고 하는다. 그러면 때로는 취사의 마음을 내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공부 삼아서. 또는 그냥 나는 못 참아. 무조건 얘기해야 돼. 하고 막 취사로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때는 때로는 또 멈춰서 수양으로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죠. 내가 일기를 기재를 해보면 드러나요. 그런 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거죠. 3대력을 원만하게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기호 일기 통해서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떤 성향인가 또는 어떤 부분에 치중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원만하게 닦을 수 있도록 공부 삼아서 해보면 좋겠다. 예. 경계를 나는 딱 원칙 정해놓고 나는 이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고 본인이 공부 삼아서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법에 어긋나지만 않고 온전함을 놓치지만 않으면 해보는 거죠. 예. 온전함 놓친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반드시 해가 나옵니다. 결국은 잠깐 어쩔지 몰라도 공부 삼아서 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좋겠다. 저는 이 일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나는 어떤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가? 어떤 취사를 주로 하고 있는가? 자, 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